경기가 시작되고 불과 2분 만에 터진 한국의 어린 선수의 발리슛에 우리는 경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 직감했다. 한국을 상대할 때는 거칠게 몸싸움을 하면서 그들이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늘 우리는 생각했지만 한국은 늘 우리의 이런 전술을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술들을 보이며 우리를 늘 압도했다. 한국은 우리보다 두세 살 어린 선수들이 후반에 나오면서 더욱 믿을 수 없는 플레이를 펼쳐 우리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일부 팬들은 20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에서 두세 살이나 어린 선수들이 팀의 에이스라니 믿을 수가 없다고 혀를 내두르면서 태국전에서 한국의 어린 선수들의 맹활약을 극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 20세 이하 대표팀의 공격을 이끄는 18세 어린 선수의 미친 듯 활약,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U20 국가대표 축구 남자 대표팀은 17일 오후 6시 중국에서 열린 2025 AFC U20 아시안컵 조별 리그 D조 2차전에서 태국과 맞붙었습니다. 한국과 태국전에 앞서서 펼쳐진 시리아와 일본과의 경기에서 일본이 시리아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2점을 떨군 상황이라 만약 한국이 태국을 이기고 승점 3점을 챙긴다면 한국은 2차전까지 끝난 상황에서 승점 6점으로 1위, 일본은 승점 4점으로 2위, 시리아는 승점 1점으로 3위, 태국은 4위인 상황인데요. 한국은 태국을 이기면 조별예선 3차전인 마지막 일본전에서 지더라도 승점 6점으로 8강 진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은 시리아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은 나무랄 데 없이 경기 운영을 매우 잘했지만 후반전에는 체력적으로 밀리면서 시리아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는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 태국과 어떻게 맞서느냐가 이번 경기에서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태국은 일본전과 마찬가지로 수비적으로 내려앉아 선수비, 후역습으로 카운터를 먹이고 잠그는 전술을 쓸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지만 태국이 만약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펼칠 경우 의외로 다득점 경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이 초반에 득점하면 흐름이 기울겠지만 태국이 초반을 버틴다면 난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한국은 전반 2분 만에 윤도영의 문전에서 발리슛을 하며 태국의 기세를 꺾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윤도영은 20세 이하 연령별 대표팀에 있지만 실제 나이는 18세다라고 말하면서 무려 2살이나 어린 선수인데 한국팀 공격진을 이끌고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어서 한국은 전반 8분경 태국의 페널티 박스 앞쪽으로 떨어진 크로스를 헤딩슛, 가까스로 태국의 골키퍼가 쳐내면서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전반 초반 흐름이 아주 좋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면서 빠른 선제 득점을 올려야 한다고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의 공격을 이끄는 윤도영은 오른쪽 코너킥 찬스에서 태국의 골문을 겨냥해 코너킥 슈팅을 해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태국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완전히 내려앉은 상태에서 역습 한 방을 노리며 한국의 공격을 막아내며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태국은 한국의 집중력이 잠시 흐트러진 틈을 타 역습에 성공하면서 순식간에 선제골을 기록해 경기를 지켜본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는데요. 현장 중계진은 수비가 너무 안일했다고 말하면서 골키퍼도 정면으로 온 공을 쳐내지 못하고 그대로 뒤로 흘리는 실수를 해 태국에게 선제골을 내주었다. 경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흘러갈지도 모르겠다고 염려를 했습니다. 한국이 선제골을 얻어맞고 0대1로 끌려가기 시작하자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윤도영은 홀로 상대 진영을 휘저으며 드리블을 하며 치고 들어가자 태국은 윤도영이 공을 잡을 때마다 파울로 끊으며 공이 주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마크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윤도영은 전반 30경 코너킥에서 헤딩슛으로 이어진 것이 문전 혼전 상황으로 이어지는 순간 왼발로 감각적으로 차넣어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골문 앞에서 동물적 감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어린 선수답지 않다고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윤도영이 왜 한국의 에이스인지 여실히 증명해주는 장면이라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기에 버거운 나머지 지속적으로 한국 선수들에게 엄청난 파울을 저지르며 카드를 수집하기 시작, 점차적으로 경기 흐름을 내주기 시작하는데요.
전반전을 1대1로 마친 한국은 윤도영 쪽으로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했지만 중앙에서 볼을 받아주면서 중앙 공격을 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공격을 하는 단편적인 공격 패턴을 보며 현장을 중계하는 해설진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중계진은 좌우측이 살려면 중앙으로 직선적인 패스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좌우측으로 단편적인 공격만 한다고 말하면서 교체를 통해 변화를 줘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후반 12분경 손흥민과 박승수를 교체 투입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교체 카드를 무려 2장이나 투입하면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교체 카드 타이밍이 아주 빨라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 역전골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교체로 들어간 박승수는 불과 1분 후 왼쪽을 돌파해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이것을 그대로 김태원이 머리로 받아 넣어 2대1로 대한민국이 역전을 해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박승수가 지금 17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윤도영을 비롯해 형들보다 2~3살 어린 선수들이 오히려 팀을 이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국은 후반 40분경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린 것을 김태원이 또다시 헤딩으로 태국의 골문을 열어젖히며 순식간에 3대1을 만들어버리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은 태국이 전반전에 한국을 상대로 매우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며 파울을 범하다가 이제 체력적으로 지치면서 한국에게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며 무너진다고 말하면서 선발진보다 후반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더 잘하는 게 실화냐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가 거의 끝나갈 후반 40분경 김서진의 킬패스를 받은 17세의 박승수는 미친 첫 터치 후 공을 단독으로 몰고 들어가면서 태국의 오른쪽 골대를 보고 그대로 슈팅, 순식간에 4대1을 만들며 태국을 완전히 침몰시켜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몇몇 축구 팬들은 박승수가 공을 잡는 것을 보면 다른 선수들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첫 터치가 묘하게 손흥민과 비슷한 느낌이다. 볼처리와 드리블이 간결한데 어린 선수가 플레이에 여유가 있고 공을 잡고 다음 동작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나 부드럽다. 손흥민과 이강인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에이스의 계보를 이을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후반에 투입된 17세의 박승수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태국을 4대1로 이기고 승점 3점을 획득, 8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하자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이 연령대에서 한 살 차이는 정말 큰데 2~3살이 어린 선수들이 저런 폼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고 말해 또 다른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